44쪽이다. 44쪽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빅뱅으로 인해서는 수소와 헬륨까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 그 외 나머지 원소들 어떻게 만들어지나에 대한 얘기야. 그 첫 번째가 별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별의 탄생. 자, 이 별 같은 경우에는요, 빅뱅 이후 수억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곳, 자, 이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이 탄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성운이라는 건 들어봤죠? 자, 우주 공간에서 이제 기체들, 먼지들의 모임, 그러니까 성간물질들이 모여 있는 것, 두름같이 모여 있는 것, 요걸 우린 성운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운들 중에서 이제 밀도가 높은 데가 있고 밀도가 작은 데가 있고 이렇게 제각각이겠죠. 그 중에서도 밀도가 높은 곳을 얘기를 해줘야 돼. 자,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이런 성간물질들이 밀집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밀집되어 있는 형태에서 여기 어딨냐, 자, 수소, 헬륨 등으로 이루어진 성간물질이 밀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중력이 커져서 수축이 일어나. 자, 중력이 커져가지고 수축이 일어나면서 성운을 형성해 주고요. 자, 이런 성운이 계속적인 수축을 하게 돼요. 자, 계속적인 수축을 하게 되다 보면은요, 얘네들이 모이겠지. 자, 얘네들이 모이다 보면 온도와 밀도가 높아지게 돼요. 온도와 밀도가 높아지게 돼. 자, 이러다가 내부에 온도가 높아져서 뜨거워지게 되면서 밝게 빛나는 애가 나타나네. 걔가 원시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시별이 탄생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수축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수축이 계속적으로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심부 온도가 체크 1000만 켈빈. 자, 이 1000만 켈빈이라는 온도 기억해 주셔야 돼. 이 1000만 켈빈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안에 대부분으로 있는 수소들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 별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옆으로 가서 원시별하고 별하고는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원시별은요, 그러니까 중력 수축, 밀도가 높은 곳이 있게 되면은 그쪽에서는 밀도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중력이 강한 곳이 되는 거죠. 질량이 뭉쳐 있으니까. 중력이 강한 곳이니까 그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나타나게 되고, 자, 그런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중력 수축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서 밀도 높아지고 온도가 상승을 하게 돼. 자,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뜨거워져가지고 빛을 내는 애를 가지고 우리는 원시별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다가 1000만 켈빈 도달하잖아? 그러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 이 핵융합 반응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은 이 상태예요.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여기 지금 별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별의 중심부에서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요, 체크 꼭 해줘요. 이 4개의 수소 원자핵이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요. 결합해. 자, 이 상태가 되면은 1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4개의 수소 원자핵 결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든다라는 얘기야. 이게 수소 핵 융합 반응이에요. 자, 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 이런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유가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었던 거 요거예요. 자, 이는 M6 기호 잠깐 얘기했었죠. 자,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가 되는데, 이때 질량이 감소를 해요. 질량이 감소한 거에다가
빛 지속력의 제곱을 곱해준 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요, 질량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게 에너지로 방출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 상태,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요 상태가 바로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는 힘, 즉 중력에 의한 힘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핵융합에 의해서 밀어내려고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나오는 압력에 의한 이 둘이 서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시기가 돼요. 이때 상태를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게 별이야. 그러니까 지금 태양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요, 태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에서 수소핵융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에서 받아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태양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요,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형을 이루어서 크기가 일정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별의 진화 과정인데요. 자, 별의 진화와 원소 생성이라고 하는데, 이 별의 진화에 따라 가지고서는요,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방금 얘기했듯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려면은 1000만 켈빈에 도달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1000만 켈빈이라고 하는 온도까지 올라가줘야지만이 수소 4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철보다 가벼운 원소와 철의 생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체크 한번,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있죠? 요거랑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기 또 한번 별표,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 요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책 페이지가 좀 애매하게 걸쳐 있어가지고 그런데,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하고요, 태양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들, 어마무시하게 큰 별들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야. 이 태양 정도인 별이면요, 우주상에서는 굉장히 작은 별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태양 정도인 별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주계열성 단계, 즉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단계야.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면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게 되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그 시기가 주계열성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상을 하셔야 돼.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에 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중심부에 있는 수소들의 고갈이 나타나겠죠? 그럼 중심부에서 수소가 언젠가는 없어질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없어지는 그 순간 이제 내부 압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중력만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중심부에 헬륨 가득하게 있는데 이 헬륨들이 뭘 하느냐? 중력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지금 중심부 얘기하는 거야. 중심부. 자, 중심부에는 그래서 수축을 하게 되면서 온도가 상승을 하게 돼요. 자,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중심부 바깥쪽에도 온도가 높아지면서 가열되는 거야. 자, 온도가 높아지면서 가열되면은요, 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가열되는 곳에서 수소들이 또 수소 핵융합을 일으키네. 그럼 거기는 이제 밀어내는 힘이 생기지. 그래서 중심부의 주변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밀어내는 힘이 생기면서 얘가 팽창을 하게 돼. 태양이 커진다라는 그런 뜻이야. 자, 이게 이렇게 팽창해가지고 거성, 거대한 성을, 별을 만들어. 그걸 적색 거성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상상됐니? 다시 한번. 중심부에서 수소가 전부 다 고갈되고 나면은, 헬륨으로 다 바뀌어. 헬륨으로 다 바뀐 상태에서는요, 수소 핵융합 못하니까 여기서는 밀어내는 힘이 없어져. 중력만 남아서 수축하다 보면은 얘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져. 자, 온도가 높아지면 주변부 가열돼. 주변부 가열되면서 주변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주변부는 이제 밀어내는 힘이 생기니까 얘네들은 겉부분은 이제 팽창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됐죠? 그러다가 중심부가 수축을 하다가 여기 1억 켈빈에 도달해요. 1억 켈빈에 도달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뭐가 핵융합을 하느냐? 헬륨들이 헬륨 핵융합을 하게 돼. 그래서 헬륨이 결합해가지고 탄소나 산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가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수소와 헬륨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 원소들을 못 만드는 이유는 뭐야? 우주는 팽창하니까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질들이 수축하게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야지만이 핵융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결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중심부의 헬륨은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 버려요. 자, 탄소로 바뀌고요, 중심부가 탄소, 핵이 되는데 이때 얘네들이 수축은 일어나되 양이 작기 때문에 핵융합을 도달할 수 있는 그 온도까지 못 올라가요, 이때는. 그러다니까 여기서 핵융합 반응은 멈춰버리는 거야. 자, 핵융합 반응이 멈추고요, 바깥쪽은 계속적으로 팽창해서 우주 공간으로 뻥 하고 터져서 날아가 버리네. 자, 그렇게 해서 행성상 성운이 되고요, 중심부에는 커다란 돌덩이 같이 돼버리는 거야, 탄소 덩어리. 그래서 그거를 백색 내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이게 태양의 일생이야. 지금 태양의 일생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게 태양 정도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때는 주계열성 단계라 그래서 지금 태양이 주계열성 단계예요. 주계열성 단계 태양 정도 크기면 대략 몇 억 년 정도까지 그 주계열성 단계를 갖고 있느냐? 한 100억 년 정도 주계열성 단계를 갖게 돼. 지금 태양의 나이가 한 50억쯤 되죠. 앞으로 50억 년 뒤에는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적색 거성 단계로 넘어가게 될 거야. 자, 이 적색 거성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얘기는 중심부에서의 수소가 사라지고 나서 헬륨들에 의해서만 남게 되고요. 그럼 주변부 팽창해가지고 태양이 커진다라는 얘기야. 이 적색 거성 단계에 들어가면 태양이 어느 정도까지 커지게 되면 지금 저기 있는 태양이 거의 지구까지 먹을 정도로 커져요. 적색 거성 단계 되면은. 그래서 뭐 수성이나 금성 당연히 태양 안으로 들어가고 지구까지도 거의 들어갈 정도로 커지게 돼. 자, 그 정도로 적색 거성 단계는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탄소, 산소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 이게 태양 정도의 크기야. 그럼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들은 어떻게 되느냐요?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들은요, 중심부에 수소가 어마무시하게 많겠죠. 자, 그래서 이 수소들의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주기열성 단계가 나타나는데, 자, 신기한 거는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들은요, 태양보다 살아가는, 그러니까 기간이, 주기열성 단계가 훨씬 짧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서 이 수소 핵융합 단계인 주기열성 단계가 굉장히 짧아. 자, 이 상태에서 중심부에 헬륨 고갈되잖아요. 헬륨 고갈되면 수축, 그리고 주변부 팽창 똑같아요. 이걸 이렇게 하는데 단 얘는 원체 양이 많았던 애야. 그래서 수축, 팽창, 수축, 팽창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온도를 올릴 수 있게 돼요. 쭉 수축할 수 있게.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는 양이 적으니까 수축하다 보면 그냥 끝나. 하지만 얘는 양이 많으니까, 중심부에 양이 많으니까 계속 수축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그래서 여기 계속 수축하는 그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륨이 고갈되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요. 자, 헬륨이 핵융합이 일어나서 고갈되면 탄소 핵이 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또 다시 탄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자, 그래서 탄소가 핵융합을 해가지고서는 다음 단계인 산소, 네온, 마그네슘 이런 것들 만들고, 뭐 규소 만들고, 그 다음 철까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별표 한 번만. 최종적으로 철까지 생성. 요거 별표야. 자, 요거 중요해. 자,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들은요, 계속적으로 축소하면서 핵융합을 하는데,
자,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 상승해서 핵융합을 하는데 어디까지 만드느냐? 철까지 만들어요. 자, 근데 철까지 만들고 나면은 더 이상 만들질 못해. 핵융합으로. 자, 중력 수축에 의한 핵융합으로 철 이상은 만들 수가 없어. 자, 왜냐면은 철 원자핵이 안정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별 크기가 매우 커지는 요 단계를 우리는 초거성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태양은 적색거성이었고 얘는 초거성이야. 자, 핵융합 반응이 중심이 이제 철까지 만들어지고 나면은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자, 얘네들은 이제 수축만 하게 되는 거야. 중심부는 수축만 있고요. 더 이상 핵융합 안 일어나. 그래서 철로 돼 있는 상태에서 수축이 꽉 하고 일어나게 돼. 그럼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밀도도 너무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얘가 뭐 하느냐? 뻥 하고 터져버리게 돼.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 초신성 폭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뻥 하고 터지는 이 초신성 폭발이 또 한 번 중요한데, 자,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저기 금, 구리나 우라늄과 같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이때 만들어지게 돼. 초신성 폭발 때 그 강력한 에너지에 의해서 결합돼 가지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됐니? 이렇게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원소들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수소, 헬륨을 뺀 나머지는 거의 다 별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요. 자, 여기 좀 잠깐 볼까요?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들에 진화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주기혈성, 아까 수소 핵융합 반응 하고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적색 거성 단계 다 거치고 나면은, 자, 적색 거성 단계를 거치고 나게 되면 주변부는 팽창해서 날아가 버려요. 그게 행성상 성운이 되고, 중심부는 딱딱한 덩어리가 되죠. 그게 백색 외성이 되는 거야. 10배 이상인 별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기혈성, 즉 그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팽창, 주변부 팽창, 중심부 수축 일어나는 초거성 단계가 일어나게 돼. 자, 이 초거성 단계는 어디까지 일어난다 그랬느냐? 수축이 철 만들어질 때까지, 중심부에서 철 만들어질 때까지 일어난다 그랬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수축하다가 뻥 하고 터지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요. 질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작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중심부에서 터지고 난 찌끄러기들이 중성자 별을 만들게 되고요. 근데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여기 별의 질량이 태양의 약 25배 이상인 경우, 초신성 폭발하고 난 다음에 수축했을 때의 그 중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중심부가 블랙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중력을 가진 천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휴,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는 없죠? 오케이? 이 단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별에서 생성된 원소 방출인데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바깥 이렇게 퍼져나가가지고요.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이 원소들이 우주로 방출되어 나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지구상에는 금도 있고 우라늄도 있고 구리도 있고 막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전부 다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별이 터지면서 초신성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애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구가 탄생할 이 태양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요, 주변부에서 별들이 초신성 폭발이, 저렇게 큰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개념 확인으로 바로 가보자. 자, 개념 확인 보자. 여기 별의 탄생. 성운 내부 밀도가 높은 곳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지죠. 자, 중력 수축에 의해서 원시별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은 내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그래서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게 되면서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철보다 가벼운 원소와 철의 생성인데요. 이 철까지는 어디서 만들어져?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핵융합 반응. 자,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요, 헬륨이나 탄소나 산소까지 정도만 만들고요. 10배 이상인 별은 어디까지 만든다? 철까지 만들 수 있다라 그랬죠. 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오늘 내용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은데 많이 틀려오는 부분이니까 잘 좀 봐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해보자. 자, 보자. 채점해보자. 민범아 1번. 예? 5 아니다. X 5. 자, 1번에 XXX5죠. 바로 그겁니다. 자, 승현아 2번은 5x5죠. 2번에 5x5. 민서야 3번은 1번에 니은, 2번에 디귿, 3번에 니은 디귿 기억이에요. 니은 디귿 기억. 동림아 4번에 1은 기억 니은이죠. 2는 2번에는 기억, 니은, 리을, 비읍. 기억, 니은, 리을, 비읍. 3번은 디귿, 미음. 됐니? 자, 디귿, 미음.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문제 중에서 혹시 질문?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엔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볼까? 자, 태양계 형성인데요. 약 태양계는 50억 년 전 우리 은하의 나선팔의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자, 여기 초신성 폭발. 자, 우주 공간에 퍼져나간 원소들이 포함된 태양계 성운이 수축되어 태양계를 형성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서요, 생긴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거대한 성운의 밀도가 불균등해지게 되는 거야. 자, 불균일해지고요. 그래서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수축하게 되면서 충격에 의한 회전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태양계가 형성된 태양계 성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이 태양계 성운에서 수축과 함께 뭐가 일어나느냐? 회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중심부의 온도와 밀도가 높아지게 되죠. 수축하게 되면서요. 자, 수축하게 되면서 높아지게 되면서 원시별,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때 물질은 주로 중심부와 회전축의 수직인 원반으로 모여들어 뭉치기 시작하게 되고요. 회전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자, 얘네들이 수축을 하게 되니까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돼요.
우리 피겨 스케이터들 이렇게 팔 벌려서 돌릴 때하고 팔을 오므릴수록 점점 빨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수축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물질들이 퍼져나가 납작한 원시 원반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태양의 회전 방향하고 이 원반의 회전 방향이 같은 방향인 거죠. 자, 그 다음 이 원시 태양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점차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자, 원시 원반을 이루는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는 거야. 자, 이 중심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반 형태들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서 조그마한 미행성체를 만들기 시작하게 돼요. 선생님 좀 쳤어요. 자, 이 원시 태양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태양을 형성한 거죠. 그리고 이 미행성체들이 서로 계속적으로 돌면서 충돌하고 합쳐져요. 그래서 원시 행성을 형성하게 되는 거야. 자, 이런 미행성체와 원시 행성이 계속적으로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의 수금지와 목토천해와 같은 행성들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태양이 형성되게 되고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기억나니? 지구형 행성은 뭐였어? 딴딴하게 땅이 암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암석형.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은 그치. 가스로 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수금지화까지가 지구형 행성, 목토천해가 목성형 행성이었죠. 근데 이 차이가 왜 나타나게 되느냐? 태양과 가까운 곳에 있는 암석 성분의 지구형 행성과 먼 곳에는 기체 성분의 목성형 행성. 왜? 밀도가 지구형이 크면서 태양 주변에 있는 거니까 녹는 점이 높은 애들, 무거운 애들, 밀도가 큰 애들이 가까이 모여있게 되고요. 그 다음 멀리 넘어가는 애들은 가벼운 물질들이 주로 분포를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태양과 가까운 곳에 온도가 높으므로 자, 가벼운 애들은 대부분 날아가요. 태양 풍향에 의해서 날아가게 되고요. 무거운 애들이, 녹는 점이 높은 무거운 애들이 남아서 미행성체들을 형성하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뭉쳐져 가지고 이런 지구형 행성을 만들게 돼요. 자, 지구형 행성은 대체적으로 크기가 어때? 작아요. 작죠. 질량도 작아요. 왜 그렇게 작을 수밖에 없느냐? 이런 밀도가 높은 이런 애들은요, 양이 적을 수밖에 없죠. 초신성 폭발이나 돼야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얘네들은 양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목성형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서 멀리 있어요. 그래서 낮으면서 녹는 점이 낮은 얼음 매트에 있는 가벼운 물질들이 뭉치켜서 미행성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자, 이 미행성체가 빠르게 성장 후 주변의 수소헬륨 기체를 끌어당겨서 거대한 목성형 행성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수소헬륨이 주가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 덩치가 커지고 그 다음 밀도는 작아지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지구형과 목성형의 차이점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인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까지 얘기를 해보자. 자, 지금 별의 탄생 얘기했고요. 그 다음 태양계의 형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야, 지구 공전 방향 어디서 어디니? 달의 공전 방향, 수금지와 목토천의 공전 방향, 수금지와 목토천의 공전 방향?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죠? 방금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요? 우리도 자, 뻔뻔하나. 다시 시작해 볼까요? 아우 왕장땡. 자, 여기 지금 원시 태양 형성하고 원시 원반 형성하고 얘네들이 뭐 한다 그랬어? 회전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미행성체들이 충돌해 가지고 뭘 만들어? 원시 행성을 만드는 거죠.
자, 근데 이 원반에 돌아가는 방향이 쟤네들의 돌아가는 방향이죠. 자, 우리가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는 얘기는 쟤네 수금지와 목도천에도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라는 얘기야.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야. 태양계가 형성될 당시에 회전 방향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래. 태양의 자전 어디서 어디로 가니? 태양도 자전. 네, 자전해요. 누가 그래요? 잘 돌고 있어요, 태양. 자, 얘 어디서 어디로 가요? 갑자기 멈출 수 있는. 아휴. 자, 이것도 서에서 동.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우리 지구 자전도 서에서 동. 달의 공전도 서에서 동. 지구 공전도 서에서 동. 수금지와 목토천의 얘들 서에서 동. 이 서에서 동이라는 방향이 그 태양계 형성 당시의 회전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지구의 형성인데요.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뭉쳐져 가지고 덩치가 커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원시 지구를 만들어지게 돼요. 자,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 충돌할수록 걔네들이 와가지고 들러붙는 거기 때문에 크기와 질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크기와 질량이 증가를 하면서 미행성체들의 충돌은 결국에는 그 행성들의 충돌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갖게 되면서 뜨거운 열에 의해서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미행성체가 계속 와서 충돌하는 형태야. 그래서 계속 뭐 핵폭탄 터진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적인 충돌에 의해서 고열이 발생해가지고 이 지표가 아예 다 녹아있는 형태가 돼버려. 지표라는 개념이 없죠. 자, 마그마가 완전히 바다 형태로 이렇게 있는 상태야. 자, 이 마그마의 바다 형태로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요, 밀도가 큰 애들은 가라앉는 거예요. 중심부로. 그 다음 밀도가 작은 애들은 표면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분리가 되는 거야? 층이 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각과 멘틀과 핵과 이런 분리가 이때 나타나게 돼요. 자, 다시 요거 보시면 규소와 산소와 같은 가벼운 애들은 위로 떠올라 멘틀을 형성하게 되고요.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애들은 중심부로 가라앉아서 핵을 형성하게 돼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많은 원소가 뭐니? 질소. 지구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철이에요. 뭐라고요? 지구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철이라고요. 세볼래요? 해볼래요? 뭘 해, 이 새끼야. 아니 세보실래요? 세발. 진짜 수소가 더 많을 것 이거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지구에서 가장 많은 건 철인데 이 철의 대부분은 어디 가서 있느냐? 핵에 가서 들어가 있어. 자, 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꺼내서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여기 지금 밀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심부가 증가를 하게 되고 겉표면은 가벼운 애들로 나타나게 돼. 규소와 산소가 위에 떠오른다 그랬죠. 근데 철이 다 제일 많은 거 어떻게 알아요? 찍으셨죠? 과학자들이 연구했대요. 어떻게 연구해요? 어떻게 증명되지 않았는데. 그냥 아무나. 야, 이 새끼야. 내 가이기 종교. 자, 마그마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분출된 가스에 의해 가지고 대기가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이때가 이제 대기가 만들어지는 시기고요. 이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진 않아. 왜냐면은 얘네들이 궤도를 돌면서 미행성체들이 계속 와가지고 들러붙게 되면은 더 이상 그 궤도상의 미행성체들이 양이 줄어들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미행성체 충돌이 점점 감소를 하게 돼. 감소를 하게 되니까 충돌이 점점 감소하게 되니까 온도가 하강을 하게 되면서 지표가 냉각돼요. 지표가 냉각되면서 단단한 지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 기온이 하강을 하다 보니 수증기 형태로 대기에 있었던 수증기들이 냉각되면서 응결돼서 비로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원시 바다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를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미행생체 충돌이 감소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다음부터는요, 이제 이 수억 년이 지난 후 최초의 생명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거에 의해서 진화돼 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생명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얘기예요. 자, 요것도 잠깐 볼게요. 지구 대기 변화를 보시게 돼야 되는데, 이 초기 탄생 초기에는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가 많았어요.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가 많았고요. 근데 냉각되다 보니 수증기는 비가 돼서 내려요. 그리고 비가 돼서 내리면서 원시 바다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 바다에 이산화탄소는 또 물에 잘 녹으니 거기 안에 녹아 들어가게 되네. 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게 돼요. 그런 다음 광합성 생물이 탄생을 하게 되면서, 남세균과 같은 광합성 생물이 탄생하게 되면서 대기 중에 산소의 양이 증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질소가 가장 많고 두 번째로 산소가 많은 형태의 대기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초기 지구의 대기에는, 탄생 초기에는 산소가 없었어. 산소는 언제 생기는 거야? 광합성 생물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승현이가 질소가 제일 많다던데. 공기 중에 많다고요? 공기 중에? 지구 전체로 따졌을 때, 대기 플러스 전체로 따졌을 땐 철이 많다고. 여기 써있잖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구에서 가장 많은 게 누구라고? 제일 많은 게 철,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 그 다음이 규소. 근데 산소와 규소는 뭘 구성하는 애냐? 지각을 구성하는 애예요. 지표, 지각.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기억 안 나니? 그 지각을 구성하는 애들이야. 그 다음에 철이나 니켈은 핵을 구성하는 애들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생명체, 사람과 같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은 게 산소예요. 자, 그 다음 탄소가 두 번째로 많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는 철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산소. 자, 그 다음에 생명체는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 탄소가 많다라는 거. 자, 수소와 같은 경우에는 빅뱅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산, 탄, 질, 규, 철, 마그네슘 이런 거는 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지구나 생명체 구성 성분의 유래는요, 유래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대부분 태양계 성운 속에 포함되어 있던 원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우주로 방출되어 온 그 원소들이 태양계 성운을 만들게 되고, 그런 성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에 의해서 지금 너희들을 구성하는 원소들까지 다 이때 포함되어 있었던 원소들인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죠, 여기까지. 자, 태양계 형성 볼게요.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여 중심부에서는 원시 태양이 만들어져요. 자, 원시 원반에서는 원시 행성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자, 암석 성분의 지구형 행성 만들어지고요. 먼 곳에는 기체 성분의 목성형 행성. 자, 지구형성 생명체인데 태양 미행성체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마그마의 바다를 만들게 되고요. 멘틀과 핵을 형성하고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체가 바다에서 탄생을 하게 돼요. 자, 지구와 생명체 구성 성분 유래인데, 여기 지금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들과 태양계 형성되기 이전에 어디에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돼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빅뱅 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탄산, 질규, 철, 마그네슘과 같은 경우는 별의 내부에서 뭐에 의해서? 왜 이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1번부터 6번까지 또 해볼까?
자, 해보자. 1번에 라가나다죠. 라가나다. 2번은 OXX5죠. 자, 3번에 기역, 니은, 디귿이죠. 녹는점이 높다는 얘기는요, 고체 형태, 즉 암석 형태라는 얘기고요. 녹는점이 낮다는 얘기는요, 쉽게 녹았으니까 액체나 기체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B에 있을수록 녹는점이 낮은 거예요. 자, 4번에 뭐예요? 가, 마, 다, 라, 나죠. 자,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해가지고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한 다음에, 그래서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아서 핵을 만들고요, 가벼운 애들은 떠올라서 멘틀 형성하는 거야. 멘틀과 핵 형성하고요. 자, 그 다음 비 내리면서 지표가 굳어버리죠. 그래서 냉각되면서 지표가 굳어서 원시 지각 형성하게 되고 원시 바다 형성하면서 생명체 만들어지는 것까지. 자, 5번에는 OXOOX죠. 자, 6번은 가장 많은 게 뭐라 그랬어요? 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원소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에서 만들어지죠. 자, 별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 중에 가장 무거운 원소예요. 핵융합 반응으로는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이죠. 자, 이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자, 성운 수축. 6번 정답이 뭐예요? 뭐 하자는 거니 지금? 승현이한테 말 안 하게 시키셔가지고 나 공부하자는 거지. 공부하는데 많이를 자, 됐니? 역시 나요. 자, 별의 진화에 대한 얘기 요거예요. 그래서 성운들이 모여가지고 원시 별 형태가 되고요. 자, 원시 별 형태가 된 다음에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 주계열성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애는 적색 거성까지 간 다음에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으로 남게 되는 거고요. 자,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들 같은 경우에는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애들은 초거성으로 가는 거라 그랬죠. 자, 초고성으로 가서 어디까지 만들어지느냐? 철까지 만들어지고요. 자, 그런 다음에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중성자별이라든가 아니면 블랙홀로 남아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번에 별의 진화 과정 중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 시기는 언제라고 그랬니? 뭐야? 초거성 색거서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죠. 거분한 시인들이 현재 태양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뭐가 만들어지고 있니? 태양 중심부에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헬륨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오케이, 내신 만점부터 쭉 다 해보자. 이거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보여주세요. 자, 빨리. 뭔 소리야? 자, 55초까지 싹 다 해주세요. 야, 조용히 하고 55초까지 빨리 해라. 어렵긴 이게 제일 쉬운 데야. 한 페이지 전으로 넘겨주시면 안 돼요? 뭐? 한 페이지 전으로 넘겨주세요. 한 명씩 얘기해. 뭐라고? 아니, 한 페이지 전으로 넘겨달라고. 뭐라 쓴 거예요? 혈륜이 뭐? 헬륨.
와. 선생님 왼손으로 쓰셨구나. 자, 1번에 4번, 2번에 기억, 3번에 4번, 4번에 3번, 와, 큰 거 다 맞았다. 5번에 4번, 6번에 2번. 여기까지 중에서 먼저 질문 틀린 거 2번, 또 4번, 또 자, 2번 해볼게. 2번에 수소 원자핵 4개가 뭉쳐져 가지고 헬륨 원자핵 1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가의 질량이 나의 질량보다 크죠? 질량이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에서 나가 되는 과정에서 이 에너지를 방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 때 에너지 방출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 별의 중심부에서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기간은 질량이 클수록 짧아요. 태양이 대략 100억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보다 질량이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훨씬 더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터져버려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태양 정도의 별의 진화 과정이라는 거 체크 먼저 해주시고요. AB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A 어딨니? A 여기죠. 그 다음에 B는 여기네요. 자, A와 B에서는요, 지금 헬륨 핵융합 반응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주변부에서 수소 핵융합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부에서. 그 다음 여기 탄소 핵융합, 헬륨 핵융합 일어나고 있을 때 주변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A, B에서는 수소 핵융합 일어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가에서 나로 진화될 때 별의 크기가 커집니다. 자, 가에서 나로 될 때 별이 점점 커진다 그러겠죠. 여기 주변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때요. 주변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때는 별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다에서 탄소 핵융합 일어나지 않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질량이 태양 정도예요. 탄소까지 만들어지면 더 이상 핵융합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3번이고요. 자, 7번으로 갈게요. 자, 7번에 1번, 그 다음 8번에 4번, 9번에 4번, 10번에 1번. 야, 안 풀었으면 채점하지 마. 체크해 놓지 마. 아, 그럴까요? 11번에 5번. 자,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 가자. 8번, 7번. 몇 번? 14번이요. 다 하자꾸나. 자, 7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왜 안 움직여? 자, 7번에 가와 나는 질량이 다른 두 별의 내부의 핵융합 반응을 얘기를 했습니다. 가는 질량이 작은 거고요. 나가 질량이 큰 거인 건 알고 있겠죠? 그래서 질량은 가보다 나에서 크다라는 거죠. 별 중심부의 최대 온도는 가보다 나가 낮은 게 아니라 나가 더 높은 거죠. 수축이 일어날수록 온도는 더 점점 높아지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태양에 진화하면은 태양은 가처럼 돼야죠. 오케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게 나죠. 태양은 가와 같이 돼야 돼요. 8번은요,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별의 크기가 커지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헬륨 핵이 됐잖아요. 그럼 헬륨 핵 융합이 일어나게 되면서 별의 크기는 점점 커지는 거죠. 자, 적색 거성이 된다라는 얘기는요, 표면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야. 우리 지금 태양이 표면이 그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팽창을 하게 되면서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적색으로 변하는 거고요. 헬륨핵이 수축하면은 별의 중심부 온도는 당연히 높아져야 돼요. 수축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중심부 온도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별은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이 멈춘 상태죠. 왜냐면 헬륨 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고요. 자, 9번은요. 우주에서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헬륨보다 무거운 애는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내부에서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지 않는다. 아니죠. 탄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탄소, 산소 이런 거 만들어져요. 그래서 틀렸고. 니은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 자, 철보다 무거운 건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 철은 별 내부에서 규소 핵융합으로 생성됩니다. 일단 요게 요걸 보셔야 되죠. 여기. 자, 규소 있죠? 규소 다음 단계가 철이잖아요. 그죠? 황규소 다음 단계가 철. 그래서 규소 핵융합에 의해서 철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 오케이. 바로 옆에 거 봐도 됐었구나.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는요. 자, 간은 별 탄생 초신속 폭발 나왔네. 그럼 간은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이고요. 그 다음 나에서는요. 별의 탄생 다음에 별 바깥쪽에 우주 퍼져는 행성상 성운이 나타나죠. 이거는 태양 정도의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진화 과정에서 가인별은 나인별보다 수명이 짧다. 질량이 큰 게 수명이 짧아요. 질량이 작은 게 오히려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질량이 큰 별들이 훨씬 더 빠르게 소멸되어 가요.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진화 과정이 가인별은 태양과 질량이 가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니까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거예요. 자, 나 과정에서 거쳐 별의 내부에 황규소가 생성됩니다. 나는 태양 정도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황규소 못 만들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5번에 보시면 비내부에 탄소 핵융합 반응이 탄소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납니다. 아니죠. 탄소 핵융합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태양에서는 탄소 핵융합 못 일어나요. 자, 다음 12번으로 갈게요. 자, 12번에는 3번이고요. 13번에 3번, 14번에 2번, 15번에 3번, 16번에 1번. 질문 가자. 13, 14, 15, 16. 안 한 사람은 조용히 하고. 12번 질문 있니? 저요. 너는 조용히 하고. 자, 13번 볼게요. 차별이요. 차별이야. 자,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3번에 성운의 회전축과 나란한 면에 원시 원반이 형성되었다. 얘들아,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 볼게요. 회전축이 이거예요. 회전축이 수직으로 원시 원반 형성되는 거예요. 나란하게가 아니라. 자, 나란하게가 아니라 수직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야. 자, 그 다음 14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14번에는 금속 원소들은 A보다 B에, 아니죠. A가 더 많은 거예요. 금속 원소들은요. 그죠? 녹는 점이 높은 고체 상태의 금속 원소들은 A 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B 쪽에는 가벼운 애들, 녹는 점이 낮은 애들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원시 원반에서 원시 행성이 원시 원반에서요, 원시 행성이 형성되는 거죠. 자,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의 회전 방향은 반대다. 아니죠. 회전 방향은 같은 거죠. 같은 쪽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만 정답. 자, 15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15번에 일단 반지름으로 따졌을 때 가가 반지름이 크고 나가 반지름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큰 게 무슨 형행성? 목성형 행성이죠. 그 다음 크기가 작은 게 지구형 행성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 A는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A에 들어갈 수 있는 물리량은 질량이다. 목성형이 질량이 더 커요. 그러니까 질량 안 되죠. 지구형이 더 큰 건 뭐예요?
밀도. 밀도죠. 그래서 A는 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기억에 화성은 나에 속한다? 아니죠. 지구형이죠, 화성은. 그래서 틀렸고요. 가는 나보다 온도가 높은 환경, 그렇죠. 가는 지구형이니까 태양 가까이에서 형성된 거죠.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형성되고요. 주로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은 나이다. 그렇죠. 목성형이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16번 갈게요. 자, 16번에는요 1번인데요 15번이요? 디귿 리을이요. 3번. 아, 15번에 3번. 내가 몇 번이라 했는데? 15번에 1번이라 했어? 네. 내가 1번이라 불렀어? 아, 여러분, 쏘리. 그러세요 진짜. 선생님 옳은 것만을 고르잖아요. 틀린 것만 고르시면 와 진짜 맞은 게 하나가 없네. 자, 15번에 3번이에요. 아, 진짜 맞는 게 없어 맞는 게. 미안해요. 자, 16번 해볼게요. 자기 선포대를. 미안해요. 자, 16번에 보시게 되면은, 자, 미행성체 충돌한 다음에 마그마 형성, 간화 과정에서 질량이 커집니다. 질량 커지죠? 미행성체들이 충돌한다는 얘기가 질량이 더 계속 플러스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나다 과정에서 미행성체 충돌이 감소하는 것. 지각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지각이 식는다는 얘기야. 표면이 온도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 온도가 내려가려면 미행성체 충돌이 감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다시기의 멘틀 핵이, 다시기가 아니라 어느 시기예요? 나시기죠. 그러니까 나와 다 사이, 나와 다 사이야. 나와 다 사이. 그러니까 다 이전이에요. 지각 만들어지기 전에 멘틀과 핵이 형성되는 거예요. 마그마 바다 형성되면서 무거운 애들 가라앉고 가벼운 애들 뜨고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거야. 멘틀과 핵은. 자, 최초의 생명체는 다시기에 출현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요게 다시기가 아니라 다 이후에 출현하는 거예요. 지각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더 냉각돼 가지고 대기에서 비가 내려 가지고 바다가 만들어져야 돼요. 바다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생명체가 바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각 형성 다음에 생명체 출현이에요. 자, 20번까지만 얘기할게요. 20번까지만. 자, 17번에는 나, 가,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고. 나가다라. 나가라. 나가다라. 18번에는 3번이고요. 3번이다. 19번에 2번. 2번이다. 20번에 니은, 디귿. 다 맞았다. 자, 여기에서 틀린 거 질문. 17번. 19번. 19, 20, 17, 18은? 자, 17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지구 생성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마그마 바다, 자, 미행성체 충돌 없죠? 그 다음에 마그마 바다가 형성됐단 말도 없네요. 그리고 나서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되는 거죠.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된 다음에 이제 미행성체 충돌이 점점 잦아지면은 지각이 형성되는 거예요. 지각이 형성되고 나서 이제 비 내리고 하면은 낮은 곳에 바다가 형성되는 거야. 자, 바다가 형성되는데 이 바다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생명체가 발생을 하고요. 그 생명체 중에서 남세균과 같은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나타나게 되면 광합성 결과 이산화탄소 소모하고 산소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다라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19번에는요. 자,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A는 뭐니? 이거 산소예요, 산소. A는 산소예요. 자, 그 다음에 우주, 지구, 생명체라 그랬죠? 우주, 지구, 생명체. 그럼 다가 뭐겠니? 우주죠. 왜? 헬륨 많잖아요. 그럼 제일 많은 건 누구겠니? C는 뭐야? 수소일 거고요. 그 다음 지구는 가겠죠. 왜? 철이 가장 많잖아요. 철에서, 그러니까 지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건 산소죠. 그럼 생명체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가 되는 거죠. 자, 사람에서 가장 많은 게 누구라 그랬어요?
산소라고 얘기했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19번에 보시게 되면, 자, 그럼 A는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A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C죠, C. 수소에 대한 얘기고요. 자, B는 원시 지구 대기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산소는요, 지구 대기에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광합성하는 애들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생성돼요, 대기에. 자, 그 다음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의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건 누구예요? A와 B죠. 산소에 대한 설명이죠. 오케이, 그래서 2번이 돼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20번에요. A가 멘틀이에요, 멘틀. 우리 지구의 층상구조. B는 핵이죠. A는 B보다 밀도가 크다. 아니죠. B가 밀도가 크죠. 그래서 중심부로 내려간 거예요. 밀도가 커서 가라앉은 거예요. B의 주성분은 철과 니켈 맞죠? 핵의 주성분이 철과 니켈이고요. 이 시기 이전보다 이후의 지표 온도가 더 낮아졌다. 멘틀하고 핵으로 분리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냉각돼가지고 식어서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멘틀 핵 분리 이후의 지각 형성이에요. 그래서 D굿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니? 실력업 다 하신 분 손 한번 해보자. 실력업 다 하신 분만 채점해보자. 안 하신 분은 하지 않아도 돼요. 실력업만. 자,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5번, 4번에 2번. 혹시 하신 분들 중에 질문 있나? 1번하고 3번? 2번은 없니 그럼? 넌 하지 말고. 자, 1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별의 탄생 후 진화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가에서 별이 탄생하였습니다. 가에서 별이 탄생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뭐 하는 거야? 적색 거성이죠? 덩치가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 다는 뭐 한 거예요? 행성상 성운이에요. 마지막 마무리된 거죠. 그 다음 기억에 성운의 밀도가 균일할수록 가가 형성되기 쉽다. 아니에요. 성운의 밀도가 균일하면은요, 별 생기기 힘들어요. 오히려 밀도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이런 불규칙해야 돼. 그래서 밀도가 큰 데에서 성운의 밀도가 큰 곳에서 중력이 형성돼 가지고 수축이 일어나야지만이 별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형성될 조건이 밀도가 큰데 온도는 낮아야 돼요. 그래서 수축하면 수축할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형상으로 가야 돼. 자, 가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그쵸? 별이 탄생했다는 얘기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별의 중심부의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습니다. 나는요, 헬륨 핵융합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적색 거성은요. 수소 핵융합은 1000만 켈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헬륨 핵융합은 1억 켈빈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부 온도로만 따지면 나가 더 높아요. 가가 더 낮은 거예요. 중심부 온도로만 따지면. 근데 표면 온도는 오히려 나가 더 낮고요. 자, 그 다음 우주에서 가에서 우주공간 방출된 원소는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와 다르죠. 이거는 지금 태양 정도 크기잖아요. 그죠? 됐니?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3번에 별의 내부 중 핵융합 반응 구조라는 핵융합 반응이 중단된 별의 내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밖에 누구 있어? 응? 쌤막 수업 누가? 자, 우주를 구성하는 헬륨은 대부분 가하 과정에서 생성된다. 우주를 구성하는 헬륨은 대부분 어디서 만들어졌니? 태양. 네? 하나님. 그 뭐야 빅뱅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빅뱅 일어나면서 우주 형성될 당시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은 아니에요.
자, 별 크기는 나가 가보다 크다. 나하고 가하고 비교하게 되면 나가 지금 헬륨 핵융합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 더 크겠죠. 중심부 온도는 다가 라보다 낮다. 라는 지금 철까지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라가 더 높고 다가 더 낮은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구와 사람을 이루는 원소 중에서 질량비가 큰 세 가지 원소를 순서 없이 나열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산소가 가장 많은 거니까 이게 뭐겠어요? 나가 사람일 거고, 산소가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 A는 뭐야? 그럼 지구니까 철이 많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에 A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만 형성됩니다. A는요, 별 내부의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별 내부의 핵융합에 의해서.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B와 C는 B, C가 탄소예요. 그죠? 탄소하고 수소인데요. 자, B, C는 별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생성된다라고 했는데요. C가 그러니까 C가 수소인 걸 알아야 되겠네. 그죠? C가 수소란 걸 알아야 돼. 수소는 빅뱅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리을에 빅뱅 이후에 우주에서 원소가 생성되는 순서는 수소, 자, 그 다음 탄소, 그리고 철 순서입니다. 라는 거. 자, 오케이. 그래서 기억 리을.